이번 시간에는 포커와 좀 관계가 있는 그런 문제를 이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일단 이제 간단하게 말하면 이제 다섯 장 포커 다섯 장의 카드가 주어졌을 때 그게 이제 어떤 그 포커 패를 만드는지를 판단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그러니까 포커 게임 자체를 구현하는 것은 아니고 이제 그런 간단한 문제를 다뤄보려고 하는데, 일단 이제 여러분이 포커에 대해서 뭐 잘 아는 사람도 있겠지만 잘 모르는 사람도 많이 있을 거기 때문에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일단 이제 카드가, 포커에 사용하는 카드는 기본적으로 이제 수트와 랭크를 가집니다. 그래서 이 수트라는 게 이제 보통 우리는 이제 카드 무늬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트, 이걸 이렇게 생긴 거 하트, 이게 스페이드, 이게 다이아몬드, 이게 클럽, 이렇게 네 종류로 분류가 되고, 각각의 수트는 다시 이렇게 총 13장입니다. 이 가로로 이렇게 잘 보면 13장인데, 번호를 이렇게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2부터 10까지는 2, 3, 4, 5, 6, 7, 90 이렇게 되는데, 1은 이제 1이 아니라 A로 나타내고, 그 다음에 11, 12, 13은 이제 J, Q, K 이렇게 잭, 퀸, 킹 이렇게. 그래서 결국 그 다음에 A는 이제 우리가 보통 에이스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에이스가 이제 1을 나타낸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에 2, 3, 4, 5, 6, 7, 8, 9, 10, J, Q, K 이렇게 각 수트마다 이렇게, 이걸 우리가 랭크라고 부릅니다. 랭크가 A에서부터 K까지 이렇게 13가지가 있어서, 그럼 총 몇 장이 됩니까? 4 곱하기 13이니까 총 52장으로 구성되는 카드를 이용해서 하는 게임입니다. 보통 이제 에이스는 1로도 사용할 수 있지만 14라는 의미도 이렇게 동시에 가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카드의 숫자의 연속성 같은 거를 사용을 할 때 A를 1로도 쓸 수 있고 뭐 14로도 쓸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포커라는 건 기본적으로 이제 이 중에 5장의 카드를 받아서 그 카드로 가능한 한 높은 패를 만드는 게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포커에서 패의 개념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제 가장 기본적인 게 뭐냐면 플러시하고 스트레이트가 일단 이제 제일 중요하다는 건 좀 말에 어폐가 있지만, 일단 이 플러시라는 건 뭐냐면 5장이 모두 동일한 수트일 때 그걸 우리가 플러시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5장이 카드를 5장 받았는데 5장이 전부 스페이드거나, 숫자는 뭐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뭐 숫자는 뭐에도 상관이 없는데 하여간 5장이 전부 똑같은 그림일 때 우리가 그것을 플러시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스트레이트라는 것은 5장이 모두 연속된 랭크일 때, 그러니까 스트레이트는 이제 또 무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고 그냥 숫자만 봤을 때 그 숫자가 예를 들면 3, 4, 5, 6, 7, 그러니까 3, 4, 뭐 5, 6, 7 이런 식으로 되거나, 뭐 5, 6, 7, 8, 9 혹은 뭐 9, 10, J, Q, K 이렇게 되거나, 그 다음에 혹은 뭐 1, 2, 3, 4, 5 이렇게 되거나. 그런데 아까 이제 에이스는 1도 되고 14도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뭐냐면 10JQK 에이스도 스트레이트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하지만 이 에이스를 1이나 14로 사용될 수 있지만 1과 14로 한 번에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QK123 이건 스트레이트로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QK123을 스트레이트로 보려면 에이스가 14면서 동시에 1이어야 되는데 그렇게는 안 되기 때문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게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으면 그냥 주변에 포커를 좀 쳐본 친구한테 물어보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스트레이트와 플러시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높은 패 중에 하나가 스트레이트 플러시입니다. 스트레이트 플러시는 이제 스트레이트이면서 동시에 플러시. 그 얘기는 5장이 플러시라는 얘기는 다 같은 무늬이면서 또 숫자도 연속된. 그래서 뭐 예를 들면 6, 7, 8, 9, 10인데 5장이 전부 다 하트다. 5장이 전부 다뭐 클럽이다 이런 식으로. 보통 스트레이트 플러시는 굉장히 높은 패여서 사실 뭐 평생 웬만한 도박꾼이 아니면 그냥 이제 보통 사람들은 사실 평생 한 번도 잡아보기 힘든 그런 패입니다. 그 다음으로 이게 지금 패가 높은 것부터 낮은 순서대로 이렇게 쓴 건데,
그 다음에 이제 for 카드. 우리는 보통 for 카드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for 카드라고 아니고 뭔가 다르게 불렀던 것 같은데 제가 잘 기억은 안 나는데요. 보통 우리는 그냥 for 카드 이렇게 부릅니다. for 카드는 네 장이 모두 동일한 랭크. 그러니까 에이스가 네 장이거나 뭐 K가 네 장이거나 9가 네 장이거나 그러니까 다섯 장 중에서 한 장은 상관이 없고 다섯 장 중에 네 장이 동일한 랭크일 때 for 카드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 포카드도 물론 굉장히 나오기 힘든 패입니다. 그러니까 포카드 정도면 그냥 뭐 당연히 이제 그 게임을 이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역시 포카드는 뭐 제 경험에 제 경험에 의하면 한 일주일 연속해서 하루도 안 쉬고 포커를 치다 보면 포카드를 한두 번쯤 한 번 정도 잡을래나 뭐 그런 정도로 아주 확률적으로 낮은 카드입니다. 보통 이제 풀하우스부터 이제 실제로 이렇게 뭐좀 하루 저녁 이렇게 치면 몇 번 나오는 거는 풀하우스 정도부터다 이렇게 생각하면 제가 별 얘기를 다 하고 있네요. 풀하우스는 뭐냐면 세 장, 두 장 이렇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5가 세 장, 2가 두 장 이렇게. 그러니까 어떤 세 장이 같은 랭크이고 나머지 두 장이 다시 같은 랭크인. 예를 들면 KKK 뭐 33 이런 걸 우리가 풀하우스라고 부릅니다. 왜 풀하우스라고 부르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그 다음이 플러시, 스트레이트. 그 다음에 트리플은 그냥 같은 게 세 장 있는 거. 5, 5, 5 이렇게 있고 나머지는 1, 2 뭐 이렇게. 그냥 같은 랭크가 세 장 있으면 트리플이고. 투페어는 뭐 3, 3, 9, 9, 10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쌍쌍 이렇게 쌍이 말 그대로 페어가 두 개 있으면 투페어. 그냥 페어는 뭐 페어가 하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1, 3, 9, 9, K 이렇게 되면 여기에서 봐줄 만한 게 99밖에 없죠. 이런 걸 이제 페어다, 원 페어다 이렇게 말하고 뭐 이 위에 어떤 경우에도 해당되지 않는 경우를 이제 뭐 하이카드 이렇게 부른다고 하는데요. 하여간 뭐 그냥 대략 이렇게 여러분이 플러시, 스트레이트 뭐 이런 용어를 설명을 한 거고. 그래서 이 프로그램은 지금부터 작성할 프로그램은 실제로 포커 게임을 하는 건 아니고 그냥 다섯 장의 카드를 입력을 받은 다음에 이게 이 중에 어떤 패에 해당되는지를 판정해주는 그냥 그런 간단한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의 유즈 케이스는 이렇게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엔터 카드 이렇게 되면 어떤 카드의 내용을 이렇게 내가 다섯 장을 순서대로 입력을 해주면 여기에서 앞에 2, 5, 4, 3, 6은 물론 이 카드의 랭크를 표시하는 거고 뒤에 S, D, C, H는 이게 스페이드는 S, 하트는 H, 클럽은 C, 그리고 다이아몬드는 D입니다. 그래서 카드의 수트를 표현하는 건데 그것을 이렇게 그냥 한 글자로 이렇게 하게 되면 2에서는 2, 3, 4, 5, 6이니까 스트레이트죠. 그래서 스트레이트라고 출력하는 에이스는 그리고 에이스는 A라고 입력을 할 겁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입력을 받을 때 문제가 그러니까 10인데요. 다른 건 다 이렇게 에이스도 한 글자고 K, Q, J 다 한 글자인데 10은 유일하게 이렇게 두 글자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약간 이렇게 이제 물론 뭐 이게 어려운 문제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최대한 뭐랄까 문법적인 것들은 이제 최소한으로만 다룬다는 게 우리의 모토죠. 그래서 그냥 이 입력과 관련된 사항들을 좀 단순하게 하기 위해서 10은 T로 입력한다 이렇게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 하트를 입력을 할 때는 그러니까 TH 이렇게 입력을 한다 이렇게. 그래서 항상 입력은 그냥 두 글자다. 두 글자다. 숫자와 영문 알파벳이 조합된 두 글자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프로그램을 우리가 어떻게 구현을 할 거냐?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어떤 프로그램을 설계할 때 대부분의 경우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자료 구조입니다. 즉, 이 프로그램이 다루는 데이터를 내가 어디에 어떻게 저장할 건가? 즉, 데이터를 어떻게 표현하고 어디에 어떻게 저장할 건가? 거기에서부터 이제 생각을 시작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경우에 이제 입력으로 이렇게 주어지는데 사실 이 입력은 지금까지 우리가 이 수업에서 다루었던 모든 문제들하고도 조금 다른 어떤 형태의 입력이죠. 우리가 지금까지 다룬 문제들은 다 그냥 입력이 어떤 숫자들이거나
그러고 보니까 무조건 숫자였네요. 그러니까 항상 숫자들이 입력으로 주어지는 것만 다루었는데 이제 처음으로 뭔가 숫자가 아닌, 그렇다고 해서 이게 100% 숫자가 또 아닌 것도 아닌 것이 뭔가 숫자와 문자가 이렇게 결합된 이런 입력을 다루니까 이제 입력의 형태라는 측면에서 이제 처음으로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여지가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더구나 이제 이게 그냥 또 임의의 어떤 숫자나 임의의 문자열이라고 할 수도 없죠. 왜냐하면 앞에 있는 건 어차피 1부터 9까지 그 다음에 A, T, J, Q, K 중에 하나인 거고, 두 번째 문자는 어차피 S, D, C, H 네 개 중에 하나인 거니까 어떤 임의의 문자열이나 임의의 어떤 정수도 아닙니다. 따라서 뭔가 이제 이 데이터를 프로그램 안에서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에 대해서 사실 생각할 거리들이 좀 있는 그런 문제인데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사실은 이제 우리가 진도가 좀 더 나가서 뭔가 문자열을 C 프로그램에서 문자열을 어떻게 다루는지 이런 거를 배운 상태라면 그냥 이 각각을 하나의 문자열로 입력받아서 뭔가 문자열로 이렇게 저장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아직까지 문자열을 어떻게 다루는지 이런 거 안 했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조금 다른 방식으로 자료 구조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일단 프로그램 내부에서 카드를 어떻게 표현을 할 것인가. 랭크는 그냥 1에서 13 사이의 정수로 표현을 할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건 숫자고 어떤 건 JQKA 이런 문자면 오히려 그게 프로그램이 이제 코드가 복잡해지니까 사용자가 어떻게 입력하든 상관없이 입력을 받아서 프로그램 안에 저장을 할 때는 그냥 ACE는 1로 JQK는 각각 11, 12, 13이라는 숫자로 표현을 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랭크는 무조건 정수니까 훨씬 프로그램을 다루기가 좋죠. 그 다음에 수트도 이게 하트, 뭐 다이아몬드, 클럽, 스페이드 이런 문자로 표현하는 것보다 그냥 각각을 0에서 3 사이의 정수로 대응시켜서 이 대응을 뭐 어떻게 할 건지는 뭐 각자 예를 들어서 이걸 0, 1, 2, 3 이렇게 해서 H는 0, D는 1 이렇게 그것은 뭐 각자 그냥 하는 대로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문제에서는 우리가 이 결국 이제 이 패를 판정하는 건데 이걸 여러분이 잘 생각해 보면 그냥 각각의 랭크와 각각의 수트마다 몇 장의 카드가 있는지만 알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플러시냐 스트레이트 플러시냐 이런 건 플러시냐 이런 거는 그냥 이 네 개의 수트에 대해서 각각 요 수트인 카드가 몇 장인지만 알면 플러시냐 스트레이트를 알 수 있겠죠. 또 나머지 모든 패들도 그냥 이 1부터 13까지의 랭크에 대해서 요 랭크를 가진 카드가 몇 장인지만 알면 충분히 판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자료 구조를 쓸 거냐면 이렇게 두 개의 배열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num in rank r인데 r은 1에서 13까지 그러니까 num in rank 1에서 num in rank 13까지는 랭크가 r인 카드의 개수만 저장을 할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num in suit s인데 여기서 s는 0부터 3까지 그러니까 요 배열은 길이가 4인 배열이고 요 배열은 길이가 14인 배열이라는 거죠. 그리고 인덱스 0칸은 안 쓰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S가 0, 3은 적절하게 이렇게 수트를 우리가 숫자로 대응을 시켜서 수트가 S인 카드의 개수만 저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 두 배열은 전역 변수로 만들어서 여러 함수에서 읽어야 되기 때문에 전역 변수로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료 구조는 우리가 이런 식으로 두 개의 배열을 이용해서 저장을 하고, 근데 이제 지금 우리의 문제는 그냥 5장의 카드를 이용해서 패를 판정하는 것만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걸로 충분한데, 만약에 이제 진짜 제대로 된 포커 게임을 구현을 한다면 요 정보만으로는 사실 승부를 가릴 수 없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경우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승부를 가려야 되고 포커 게임을 구현한다면 그 경우에는 이제 요 두 정보만으로는 승부를 가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결국 입력된 카드 자체가 뭔지를 정확하게 저장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한 가지 방법은 이렇게 14 바이 3 그러니까 혹은 뭐 3 바이 14 이런 배열을 만들어서 이쪽은 이제 수트를 표현하고 이쪽은 랭크를 표현해서 0과 1로
그 카드가 5장 들어오면 여기에서 5군데를 1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입력된 카드가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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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다. 나머지 칸은 다 0으로 이렇게 채워서 이런 식의 자료 구조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5장의 카드를 그냥 5개의 문자열로 저장을 하는 것도 역시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꼭 뭐 어떤 게 좋다 나쁘다 이런 걸 떠나서 그 프로그램의 목적이 뭔지에 따라서 다양한 자료 구조가 있을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어쨌거나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그냥 이 두 개의 배열이면 충분합니다. 그 다음 이제 우리가 자료 구조에 대한 고민을 마쳤으니까 이제 프로그램을 어떤 함수들로 구성할 것인가 생각을 해보면, 일단 프로그램이 하는 일은 크게 이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5장의 카드를 사용자로부터 입력을 받고, 그 다음에는 입력된 카드를 분석해서 어떤 배인지 이제 인식을 해서 출력하고, 그래서 이 두 개의 일을 이렇게 두 개의 함수를 만들어서 각각 처리를 할 생각입니다. riskcard라는 함수를 만들어서 여기에서 입력을 받고 analyze hands라는 함수를 만들어서, 보통 이 포커나 게임 이런 카드 게임에서 이렇게 손에 들고 있는 패 이런 걸 핸드라고 보통 부릅니다. 손에 들고 있다고 해서 analyze hand는 이제 내 손에 들고 있는 5장의 카드를 분석한다 이런 뜻입니다. 메인 함수에서는, 그리고 이거는 한 판만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이렇게 계속 반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무한루프를 돌면서 이 두 함수를 순서대로 호출해서 입력을 받고 판정을 하고 또 입력을 받고 판정을 하고 이렇게. 그 다음에 카드에 대한 정보는 전역 변수에, 왜냐하면 어떤 카드가 입력됐는지는 이 두 함수가 공통으로 필요로 하는데 이걸 이제 매개 변수로 넘겨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냥 여기에서는 간단하게 전역 변수에 저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프로그램의 개요는 이렇습니다. 먼저 전역 변수를, 아까 이제 두 개의 배열은 전역 변수로 여기에 선언을 하고, 메인 함수에서는 그냥 무한루프를 돌면서 리드 카드와 사용자로부터 카드를 입력받고, 그 다음에 카드의 패를 분석해서 출력하고 이 일을 돌고, 물론 이제 실제로 이거는 그냥 개요인 거고, 실제로는 이제 요 밑에서 뭐 게임을 계속 할 거냐 이렇게 물어봐서 노 하면 브레이크로 빠져나오고 이제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겠죠. 이것은 그냥 일단 대략적인 개요입니다. 그리고 이제 리드 카드와 애널라이즈 핸드를 만들어서 여기에서는 5장의 카드를 사용자로부터 입력받아서 전역 변수에 저장을 하고, 여기에서는 전역 변수에 저장된 카드들을 분석해서 결과를 출력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을 할 생각입니다. 먼저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제가 이제 코딩을 하지 않고 그냥 강의 노트에 있는 코드를 보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하고 number of rank는 13이고 number of suit는 4고 number of card는 4고, 이런 이제 코드에서 사용할 매크로를 정의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개의 배열을 전역 변수로, 그러니까 num in rank는 각 랭크마다 카드의 개수, 이게 왜 플러스 1이냐면 13이지만 우리는 1부터 13까지 배열 인덱스 1부터 13까지를 쓸 거기 때문에 실제 배열의 크기는 14로 잡아야 되겠죠. 그리고 0칸은 안 쓰겠다 이런 뜻이고, 너민 수트는 이제 수트가 4개니까 0, 1, 2, 3 이렇게. 그 다음에 메인 함수에서는 그냥 read 카드와 analyze hand 이렇게 반복하고, 실제로는 요 사이에 이제 사용자에게 계속 할 거냐 물어보고 뭐 이런 게 있으면 좋겠죠. 그냥 생략했습니다. read 카드에서 먼저 이렇게 init 데이터를 지금 호출을 했는데, init 데이터는 뭐냐면 이 num in rank와 num in suit를 0으로 초기화하는 일입니다. 왜 이게 필요하냐면, 우리가 게임을 한 판만 할 거면 사실은 없어도 되지만 우리는 계속 반복할 거니까 이전 판에서의 그 카드 입력받은 카드들을 우리가 다시 리셋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너민 랭크와 너민 수트를 다 0으로 초기화하는 함수를 하나 만들어 두고, 얘를 리드 카드 할 때마다 먼저 호출을 해서 배열을 이제 그러니까 비워주고 이제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문자형 변수를 몇 개 이렇게 선언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이 while문에서 카드를, 우리가 5장의 카드를 입력받아야 되니까 이 while문을 이제 5바퀴 이렇게 돌아야 되겠죠. 그래서 한 번 돌 때마다 카드 리드가 읽은 카드의 개수인데 그게 5보다 작은 동안에, 물론 리드 카드는 처음에 0이고 리드 카드는 0이고, while문을 한 번 돌 때마다 리드 카드가 1 증가되겠죠. 그래서 5장을 받을 때까지 반복하는 거고, 그래서 일단 카드를 입력해라 이렇게 출력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용자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2,
H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하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걸 한 번에 읽지 않고 이렇게 한 글자씩 읽을 겁니다. 그러니까 첫 글자는 랭크고 두 번째 글자는 suit니까 이렇게. 그래서 스캔F로 읽을 때 퍼센티지 %C로, 그러니까 한 퍼센티지 %C라는 건 한 캐릭터씩 읽겠다는 거고, 요 앞에 이렇게 한 칸을 띄워 놓은 거는 화이트 스페이스를 무시하라는 뜻이죠. 이것은 이전 수업에서 몇 번 반복됐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것은 항상 이제 캐릭터 단위로 입력을 받을 때 가장 조심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정수나 실수를 입력받을 때는 화이트 스페이스들이 알아서 무시되지만 문자를 입력받을 때는 화이트 스페이스 자체도 엄연히 하나의 문자이기 때문에 이제 스캔F로 읽을 때 이런 걸 해주지 않으면 우리의 의도랑은 달리 화이트 스페이스가 읽혀지는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한 칸을 이렇게 띄운 거고, 그래서 첫 번째로 읽은 문자를 우리가 랭크 캐릭터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우리가 랭크 캐릭터라고 불렀고, 랭크 캐릭터로. 그런데 이것은 문자니까 이 문자를 우리가 숫자로 변환을 해야 되겠죠. 더구나 A는 1로 변환을 해야 되고 T는 10으로 변환을 해야 되고 JQK는 각각 11, 12, 13으로 변환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변환하는 뭐 가장 간단한 방법이 이건 아니지만 논리적으로 제일 쉬운 건 그냥 스위치문을 써서 랭크 캐릭터가 A면 랭크는 1이고 2면 2고 9면 9고 요거는 지금 캐릭터고 문자고 즉 아스키 코드고 요거는 정수값이죠. 우리 눈에 비슷해 보인다고 해서 똑같은 건 아닙니다. 그리고 스위치문을 쓸 때는 각 케이스마다 반드시 브레이크문을 달아줘야 된다고 했고, 그래서 먼저 첫 번째 글자를 읽어서 랭크가 얼마인지를 인식을 한 거고, 다시 두 번째 캐릭터를 읽을 때도 역시 여기 이렇게 해서 화이트 스페이스는 무시하도록 하고 수트 캐릭터를 읽고 그것이 C냐 D냐 H냐 S냐에 따라서 수트를 0, 1, 2, 3.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0을 클럽으로, 1을 다이아몬드로, 2를 하트로, 3을 스페이드로 본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한 장의 카드를 입력받아서 그 카드의 랭크와 수트가 뭔지를 알았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저장을 할 때 랭크와 수트 값을 뭐 이렇게 저장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넘인 랭크와 넘인 수트에서 요게 이제 넘인 랭크가 랭크인 카드의 개수를 말하는 거죠. 그 개수를 그냥 1 증가시켜 주면 되겠죠. 넘인 수트는 수트가 수트인 카드의 개수입니다. 그것을 1 증가시켜.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카운팅만 하는 거죠. 그리고 읽은 카드의 개수를 1 증가시켜주고 다시 돌아와서 두 번째 카드를 읽고 이런 식으로 이제 반복해서 5장의 카드를 다 읽는 게 이 리드 카드가 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Analyze Hand에서 지금 이제 읽은 카드가 뭔지는 이 너민 랭크와 너민 수트에 저장이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매개 변수 같은 걸 뭐 보내주거나 할 필요는 별로 없겠죠. 그래서 Analyze Hand에서 이제 이 5장의 카드를 분석해서 가장 높은 패가 가장 높은 패라는 얘기는 이제 예를 들어서 무슨 얘기냐면 이 포커에서 패라는 게 두 개 이상의 패가 동시에 성립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스트레이트 플러시면 이건 플러시이기도 하고 스트레이트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 이제 가장 높은 패는 스트레이트 플러시인 거죠. 예를 들어서 4카드다. 그러면 4카드는 당연히 트리플이기도 하고 페어이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가장 높은 패라는 것은 이렇게 이제 성립되는 패 중에서 이 순위상 제일 높은 패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찾아서 출력하는 일을 하는 게 이제 Analyze Hand인데 결국 이제 예를 들어서 Analyze Hand가 해야 될 일은 먼저 플러시인가 검사를 해야 되겠죠. 또 스트레이트인가 또 검사를 해봐야 될 거고, 만약에 플러시이면서 동시에 스트레이트 플러시이면 스트레이트이면 스트레이트 플러시이겠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4카드인가 또 3카드인가 페어인가 뭐 풀하우스인가 이런 걸 체크하는 것들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작성할 이제 이번 수업에서는 이 코드 전체를 제가 작성하지 않고 이 프로그램을 완성하는 것이 과제입니다. 그래서 일단 프로그램의 구조를 이렇게 각각의 패마다 이 패인지를 검사하는 함수를 따로따로 이렇게 만든 다음에 이 함수들을 잘 이용해서 이제 결과적으로 가장 높은 패가 뭔지를 인식해서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완성하면 됩니다.
어, 금방 얘기한 것처럼 이제 이 프로그램을 이 analyze hand와 그 다음에 필요한 요 플러시인지 스트레이트인지 4카드인지 뭐 3카드인지 풀하우스인지 이런 걸 판단하는 함수들을 꼭 여기에 써 있는 것 말고도 혹시 더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다른 함수들을 여러분이 추가해도 됩니다. 이것을 완성하는 것이 이번 시간의 과제입니다. 이번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